엄지의 제왕 허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아주 넉넉한 표정들이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화장실에서 기분 좋게 소변을 보십니까? 만일 예전 같지 않다면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네. 내 몸 속 묵은 때를 빼내는 소변, 그 소변이 만들어지는 콩팥은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필터, 콩팥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필터, 콩팥의 모든 것. 중년에 걸리는 만성 질환을 모두 콩팥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변만을 걸러주는 장기가 아니고요. 예. 신장뿐만 아니라 뇌까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병에 걸리면 10년 가까이 자각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고 구역 구토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50대가 됐을 때 신장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는데 탈모의 경향도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콩팥의 기능을 북돋아주면 폐경도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머. 어떻게 하면 콩팥을 건강하게 젊게 지킬 수 있을까요? 콩팥 건강을 회복하고 감기를 회복시키는 대표적인 약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 대사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혈압이나 혈당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입니다. 온 가족 콩팥 건강을 지키는 비결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요 어른들 말씀이 대변은 참아도 소변은 참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강에 관련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창남 원장님과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이 콩팥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콩팥은 소변만을 걸러주는 장기가 아니고요. 예.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수분도 저장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온기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도 저장하는 생명의 그 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말씀드리는 그 소변을 걸러주는 게 아니라 혈액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피를 맑게 하고 피를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피가 탁해진다면 만성 피로가 굉장히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피로의 원인을 우리가 보통 이제 간의 어떤 기능 이상, 기능 저하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만성 피로가 굉장히 누적된다면 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액 정화와 노폐물 배출 기관이기 때문에 예.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 혈액이 탁해지고 굉장히 피로가 누적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콩팥은 온 몸을 관여하는 생명의 장기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던 그 콩팥이 내 몸속의 피를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내 몸속의 피가 탁해지면 만성 피로가 생기는데 보통 만성 피로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원인은 콩팥에 있습니다. 혈액 정화와 노폐물 배출 기관이기 때문에 콩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혈액이 탁해지고요. 온몸에 피로 물질이 쌓이고 병으로 이어지게 되죠. 네. 박사님.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요. 정말 가장 두려운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예. 콩팥 기능이 안 좋은 환자들이에요. 사실은 진료를 보다가 혈압 당뇨 있는 분들은 사실 뭐 약을 처방하는 입장에서 별로 두렵지 않은데 콩팥이 안 좋다 그러면 다들 이제 약 처방을 꺼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약들이 다 결국에는 콩팥에서 대사가 되거나 이쪽에서 걸러져서 이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콩팥이 안 좋다 그러면 약 쓰기가 너무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는요. 예, 그래서 실제로 콩팥병 환자 같은 경우는요, 담당 주치의에게 어떤 교육을 받냐면 함부로 약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의사가 처방하는 약도 웬만해서 먹지 말고 꼭 나한테 약을 처방받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콩팥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 잘못 약을 처방했다가 콩팥 기능이 급속하게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환자가 이 콩팥 환자고요. 예. 약뿐만 아니라 만성 콩팥병, 그러니까 신부전 쪽으로 넘어가면
채소도 사실 함부로 먹기 힘들고요. 현미도 함부로 먹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미네랄이라는 그 전해질들을 걸러내는 힘이 신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이 문제 생기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 예.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게요. 그 옆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생수통. 이게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수통이요. 생수통이요. 우리 그 몸에 하루에 이렇게 심장에 피를 걸러주는 용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요? 하루에요? 네. 1년도 아니고. 하루에. 아우. 설마요. 그럼 몇 리터인 거예요, 저게? 건강한 사람은 우리 그 몸 속에 5리터의 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에 한 40번 정도를 이렇게 걸러주는데 하루에 총괄해서 한 180에서 200리터 정도를 이렇게 피를 걸러주기 때문에 아마 그 용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이 많은 용량을. 와, 이 세상에. 와. 이 저 내 몸속에 있는 콩팥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저만큼을 하루에. 예. 예, 서정원 원장. 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돼요. 40분에 우리 몸에 있는 5리터 되는 혈액을 한 번 걸러낸다. 40분마다. 예, 그렇게 계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양이 이거죠. 와. 야, 정말 고마운 장기다. 엄청 고마워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이렇게 하나인 장기도 있지만 두 개인 장기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폐도 좌우측에 두 개가 있고요. 신장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진짜 심장, 위, 간, 장 전부 하나씩인데 폐하고 말씀대로 콩팥 두 개니까 두 개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가 뭐 좀 못 쓰게 되더라도 다른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하나인 장기는 어떤 손상이 있으면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신장은 어느 쪽 손상이 있으면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더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추가적인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어떤 장기에서 문제가 그 장기의 전체가 다 생겼을 수도 있고요. 예. 어떤 부분에만, 그러니까 위에도 뭐 위 전체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위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위를 전체를 다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예. 거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살짝 도려내면 되는데 콩팥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절제가 불가능한 장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부분에만 문제가 있다고 한쪽 콩팥의 부분만을 잘라낼 수는 없고요. 이걸 만약에 굳이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를 한 개의 콩팥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장기들과 다른 점이고 또 그런 만큼 또 중요한 장기다. 사실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장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식 수술 같은 건 신장 불가능해요? 이식 하지 않나요? 신장 이식 이제 수술? 가장 많이 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죠. 이식 이식.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장기가. 네. 아 근데 콩팥 하면은 그냥 우리가 오줌 만드는 걸러내는 장기다라고 해서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너는 네 일 해라 그러고 그냥 생각 안 했는데 위, 심장, 간 이런 거에 비해서 그냥 콩팥은 그 밑에 떨어지는 막내 아들 같은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콩팥이었네요. 예. 박상규 원장님, 네. 콩팥이 정확히 우리 장기에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갈비뼈가 이제 뒤에 척추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몸통을 감싸고 가슴뼈에 가서 붙는데요. 예. 이 갈비뼈 맨 아래 뒤쪽,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옆구리 뒤쪽이라서 뒷구리. 그러니까 배 앞쪽에 붙어 있는 장기가 아니고요. 후복부 쪽에 있는 등 쪽에 더 가까운 장기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 콩팥을 콩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콩이나 팥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체에도 그런 비슷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 이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딱 보게 됩니다. 코에 병이 왔으면 아 폐가 약하군요. 소화기 입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 위장이 약하시군요. 눈에 문제가 있으면 간의 기능이 좀 저하돼 있군요. 귀에 문제가 있으면 신장의 기능이 저하돼 있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의 역할은
청력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이명도 나타나게 되고 또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게 이 신장의 기능 저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잘 걸리는 병이 콩팥 이상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콩팥은 생명의 출입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성 질환을 모두 콩팥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0대가 됐을 때 신장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는데 탈모의 경향도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콩팥의 기능을 북돋아주면 폐경도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머. 중년의 골다공증이 콩팥 건강과 연관이 있다. 신장 자체가 뼈를 주관을 합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은 신장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 콩팥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뼈도 약해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는 거죠. 허리 통증, 노안, 탈모까지 콩팥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